최근 중국이 급발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큰 소리치고 격분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살짝 꼭지가 돈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급발진한 이유는 일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5월에 다들 아시겠지만요.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요. 시진핑 주석이 목소리를 높이고 흥분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중 정상회담 중에 가장 시진핑 주석이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를 직접적으로 비난했을 때였다고 하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의 국방비 증액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당황해서 일본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이 커져서 일본 정부가 안보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더 큰 목소리로 격분하면서 일본의 가장 큰 안보 우려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며 강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순간이 이틀간 열린 미중 정상회담 중 가장 격렬했던 순간이었다고 보도하였는데요. 이 주제 자체도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였고 돌발적으로 나왔던 주제였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일본의 재무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 11월에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은 일본의 히토리 수출 제한과 일본은 관광 제한 등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일본의 재무장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당장 다카이치 총리는 4월 12일에 구체적인 개헌 목표를 언급했습니다. 당대회 연설에서 때가 왔다며 개헌 발의 전망이 선 상태에서 내년 당대회를 맞이하고 싶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여기에 일본 국민은 이에 대해 환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당대회에서 내년 봄에 헌법 개정 발의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60%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부정평가는 29%에 불과했죠. 일본 국민 대다수가 개헌에는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도 일본 방위비는 무려 84조 3천억 원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전년 대비 약 3조 원 가까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 일본은 이미 방위비를 14년 연속 증액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증가폭 자체도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장비 조달비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격 능력 확보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장사정 미사일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 주변 해역 방어를 위한 연안 방어 체계인 실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드론 운영 능력 확대와 무인 감시 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유도탄 확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기존 방공망으로 대응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일본도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실전 운용하게 됩니다. 이미 일본 자위대 내부에서는 토마호크 배치를 위한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인데요. 미국과의 운용체계 연동 작업도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본은 최대 400기의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을 추진 중이며 현재 미국의 중동전쟁 영향으로 일부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대표적인 순항 미사일입니다. 강력한 방공망이 구축된 지역에서도 저고도로 침투해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데요. 수상함과 잠수함 모두에서 발사할 수 있으며 장거리 공격 능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현역 구축함 8척에 토마호크 탑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롭게 건조 중인 구축함 2척에도 해당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은 방어 중심 국가에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군사 국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진핑 주석이 급발진할 만한 모습도 일본이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당장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요. 시진핑 주석은 다카이치 총리와 라이칭터 대만 총통을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인물로 지목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들을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하게도 이를 동의하지 않았고요. 다카이치 총리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중국의 압박이나 위협을 하든 말든 우선 군사력 강화와 협력국을 더 늘리려는 모습을 더 보입니다. 당장 일본 정부는 태평양 내 감시 공백지대를 메우기 위해 조기 경계 레이더를 탑재한 무인기를 도입하고 태평양 요충 섬들에 이동식 레이더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이건 또 중국 항공모함의 태평양 진출이 급증하면서 중국의 태평양 군사활동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요. 그럴만도 한 게 중국 항공모함의 태평양 진출 횟수는 2022년에 2회에서 2025년에 5회로 늘었고요. 중국 함재기 이착륙 횟수도 320회에서 1460회로 급증했습니다. 태평양을 넘보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중국은 일본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기간지 해방군보는 전날 일본의 무인장비 역량 강화에 대해 공격적 색채가 강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보란듯이 필리핀과 기밀 정보 공유 협정을 맺었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과 필리핀은 군사기밀 정보를 긴밀히 공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당장 중국과 대립하고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나라입니다. 일본은 필리핀의 경계
관제 레이더를 수출하고 있어 필리핀이 입수한 감시 데이터를 활용한 안보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에는 88씩 지대함 유도탄을 필리핀에 수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필리핀군 강화에 온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을 자세히 보면 일본의 재무장을 만든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이라는 분석이 매우 많습니다. 일본이 갑자기 스스로 공격적인 노선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과 압박이 일본 내부 분위기를 크게 바꿔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수년 동안 대만 침공 가능성을 계속 언급해왔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군사력이 자국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현재 중국을 가장 큰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의 태평양 진출 횟수도 빠르게 증가했고 중국 군용기와 함정이 일본 주변 해역과 영공 인근에서 활동하는 빈도 역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군사력 강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일본 혼자 재무장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 매우 많습니다. 중국이 진짜 경계하는 건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필리핀과 호주 여기에 대만까지 연결된 거대한 안보 협력 구조가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주변 국가들이 점점 하나의 군사 네트워크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이미 미사일 운용 체계와 정보 공유 체계를 빠르게 통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하고 있고 미국은 일본 자위대와 공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리핀까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계속 충돌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최근에는 일본과 군사정보 보호협정 추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일본산 레이더와 군사장비 도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이 점점 더 제한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는 이미 미국과 안보 협력을 매우 강하게 유지하고 있고 일본과의 합동 군사훈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해군이 태평양 방향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자 호주 역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뚜렷해졌습니다. 여기에 대만 문제까지 연결되면 상황은 더 민감해집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가 일본 안보와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미국 역시 대만 방어 의지를 계속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금 이런 흐름 자체를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처지에서 보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태평양 방향에서 동시에 견제받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이 필리핀과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미국과 미사일 체계를 연동하며 호주와 합동훈련까지 강화하는 모습은 중국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까지 여기에 일부 협력하게 되면 중국의 위기감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도 한미일 안보 협력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중국 경제를 위한 정보 공유 필요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자신들을 견제하는 국가들이 바다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상황 자체를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일본 문제에 유독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일본 한나라 때문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흐름 자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의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긴 합니다.